네, 제가 이번에 이제 발표할 논문은 사실 한 3주 전에 했어야 될 논문인데 이게 이제 Stargain V2 Diverse Image Synthesis for Multiple Domains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에서 발표한 이제 Stargain V2라는 모델이 논문이고요. 얼마 전 한 달 전쯤 이제 인재님이 발표하신 이제 Stargain의 후속 논문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CPR에 이제 없앴던 논문이라 이제 시간이 좀 됐긴 했지만 유명하고 또 이제 어렵지 않은 논문인 만큼 또 걔네 대해서 공부하기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되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음, 네, 그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타일게임 V2는 이제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모델입니다. 이제 좋은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레이션 모델은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논문에서 말을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이미지, 또 정확히는 이제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이제 생성할 수 있어야 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도메인으로서의 이제 확장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실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스타일겐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이죠. 그래서 싱글 제너레이터만으로 여러 도메인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스타일겐은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멀티 도메인에 대한 이제 스칼라빌리티뿐만 아니라 이제 특정 도메인에서의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퀄리티 또한 좋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페메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도메인에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논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스타일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기존 이제 스타일겐에서 스타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성별, 이제 머리색, 그리고 뭐 나이 이런 것과 같이 이제 구별될 수 있는 뚜렷한 카테고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타일겐에서는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단일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도메인으로 이제 변환이 가능하게끔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타일은 왼쪽 그림과 같이 어떤 특정 도메인, 예를 들면은 뭐 피메일이라고 한다면은 특정 여성이라는 도메인 안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을 이 스타일겐에서는 생성해내지 못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스타일겐에서는 이제 도메인과 어떤 이제 인풋 이미지가 어떤 1대1로 매핑이 되기 때문에 특정 도메인 안에 이제 여러 스타일을 생성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논문의 주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일겐이 왜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냐면 그것은 이제 인풋이 이미지와 레이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어지는 이거 스타일겐의 파이프라인인데요. 여기서 이제 주어지는 이제 레이블이 이제 원합 벡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매핑입니다. 디터미니스틱한 매핑이라서 이제 이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학습할 수가 없다고 논문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스타일과 도메인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좀 헷갈렸었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인풋으로 이제 레이턴트 Z까지 조절해서 이제 넣어주면은 다양한 스타일을 특정 도메인에서의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논문의 이제 후반부에 이러한 방법은 일단 멀티 도메인에서 다양한 스타일, 즉 유의미한 스타일을 생성해낼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이제 레이턴트 코드, 레이턴트 피처 Z의 이제 캐파빌리티에 대한 문제로 이제 실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기존 스타일겐의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제 다양한 스타일을, 즉 다양한 스타일의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제 두 가지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매핑 네트워크하고 이제 스타일 인코더입니다. 기존 스타일겐이 이제 디터미니스틱하게 레이블이 주어진 것과는 반대로 매핑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레이블을
어떤 특정 스타일 피처 레이블을 가지고 특정 스타일 피처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 매핑 네트워크는 이제 레이턴트 코드 Z와 그리고 그 레이블이 주어지면은 그에 따른 스타일 코드를 형성해냅니다. 그리고 이 매핑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특정 도메인에 대한 스타일을 뽑아내는데요. 여기서 이 스타일이 이제 특정 도메인에 대한 스타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스타일 인코더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스타일 인코더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아까는 레이턴트 Z가 들어갔다면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미지와 이제 그에 따른 도메인이 주어지면은 그에 맞는 스타일 코드를 뽑아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기존에 하지 못했던 스타일에 대한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하면서 다양한 스타일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부분에서 이 부분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은 이제 스타일겐 V2의 이제 총 4가지 모듈을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너레이터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앞서 언급한 매핑 네트워크와 이제 스타일 인코더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스타일겐의 경우는 이제 유니파이드 러닝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사이클 겐과 이제 컨디셔널 겐에 대한 이제 개선을 점을 좀 보여주었다면은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스타일을 어떻게 다양하게 입힐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스타일 겐을 많이 참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너레이터에 사용하는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또한 이제 기존의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에서 자주 그런 류의 논문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제 스타일을 입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를 먼저 살펴보면은 달라진 부분은 일단 이 스타일을 입히는 방식입니다. 이는 이제 아까 앞서 이제 언급했던 방식인데요. 이제 원화수로 주어진 레이블, 원래 기존 Y와 달리 이제 매핑 네트워크와 이제 매핑 네트워크 또는 이제 스타일링 코드에서 추출한 이제 스타일 코드가 이제 제너레이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말 그대로 어떤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지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고요. 근데 그것을 다시 이제 인버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줄 때 이 스타일 코드에 대해서 이제 인버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취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X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S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트랜스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매핑 네트워크인데요. 이제 레이턴트 Z와 이제 그에 대한 도메인 Y 레이블이 주어지면은 스타일 코드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스타일은 특정 도메인에 대한 스타일 코드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단순 도메인 레이블과 레이턴트 Z만 가지고 다양한 도메인에서의 스타일을 이제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스타일 코드를 이용해서 특정 도메인에 대해 다양한 스타일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턴트 벡터 Z하고 이 도메인 레이블 Y는 이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면서 이제 이 모델이 이제 모든 도메인에 대해 다양한 이제 스타일 리프레젠트를 이제 학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굉장히 유사한 네트워크로 이제 스타일 인코더인데요. 아까는 이제 레이턴트 Z에 대해서 스타일 코드를 뽑아냈다면 이번에는 이제 이미지와 이제 그 도메인이 주어졌을 때 스타일 코드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매핑 네트워크와 이 스타일 인코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적절한 오브젝티브 펑션을 통해 학습함으로써 어떤 이미지에 대한 스타일을 잘 뽑아낼 수 있도록 추출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스타일 인코더를 도입함으로써 한 가지 또 추가적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레이블만을 넣어줘서 이제 이미지를 합성을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레퍼런스 이미지를 넣어줌으로써 이제 레퍼런스 가이드 신테시스를 가능하겠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하고 어떤 레퍼런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인풋 이미지에 그 레퍼런스 이미지의 스타일을 그대로 입힐 수가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실험은 실험 파트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 이제 디터미니스틱하게 레이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임플리시트하게 스타일 코드를 학습함으로써 이제 모델이 그런 스타일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네트워크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부분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인데 어 이거는 이제 스타일겐과 크게 이제 달라진 점 없이 어떤 도메인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하고 그 이미지가 리얼인지 페이크인지에 대한 구분 또한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멀티태스크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해 가지고 이제 각각의 브랜치가 도메인에 대한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하였을 때 이것은 이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성능이 좀 개선되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 스타일겐에서 단순히 이제 멀티태스크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되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지금 앞서 언급한 4가지 이제 네트워크들을 학습하는 방식인데요. 총 크게 이제 4가지 오브젝티브 펑션을 통해서 최적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이제 스타일겐 V2 같은 경우는 사실 새로운 건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adversarial objective 같은 경우는 겐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로스텀이죠. 그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입력 이미지를 받았을 때 그것이 이제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이 S 의 기호가 많이 나오는데 이 S 는 아까 이 F, 이 매핑 네트워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레이블, 도메인 Y가 이제 뭐 여기서 랜덤하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랜덤하게 주어졌을 때 레이턴트 Z와 이제 도메인 레이블이 주어졌을 때 어떤 스타일 코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뽑아낸 스타일 코드와 이제 입력 이미지 X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내고 그것의 이미지가 가짜인지 아니면 진짜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잠깐 빠뜨리고 못 드렸었는데요. 여기 이제 스타일 인코더하고 이제 매핑 네트워크에서 사실 이 레이턴트 코드하고 도메인 Y가 이제 사실 서로 다른 피처를 어떻게 모듈레이션 하는지 이제 그 방법이 이제 궁금해서 코드를 잠깐 봤었는데 그냥 단순히 이제 레이턴트 코드를 이 이제 MLP에 이제 태우고 그 나온 이제 피처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뭐 도메인의 수만큼 있습니다. 그 도메인의 수만큼 그 피처들이 있으면 그냥 그 Y 여기서 이제 Y가 주어지면 이 Y는 단순히 그것을 이제 인덱싱하는 역할로서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여러 가지 피처 모듈레이션 방법이 있는데 뭐 컨캣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더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어떤 레이턴트 코드가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아웃풋이 나오면 이제 그것을 이제 모든 도메인에 대한 어떤 스타일 코드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특정 도메인에 대한 스타일 코드를 뽑아내기 위해서 단순히 이제 인덱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일 코드도 이제 마찬가지.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매핑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레이턴트 Z 그리고 특정 도메인에 대한 이제 스타일 코드를 뽑아내게 되는 거고요. 이 S 그리고 이제 스타일 리컨스트럭션 파트에서도 여기서 이제 S 같은 경우도 매핑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온 이제 스타일 코드고 제네레이터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면은 그 이제 생성된 이미지를 다시 그 스타일 인코더에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스타일 인코더는 아까 이제 그 어떤 이미지와 이제 도메인 레이블이 주어졌을 때 스타일 코드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제 그 스타일 코드를 다시 또 만들어냄으로써 그것이 이제 다시 리컨스트럭션된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가 리컨스트럭션 됐을 때 그 이미지가 이 스타일 S 를 잘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로스텀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텀과 그리고 이 세 번째 로스텀은 스타일 다이버시피케이션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저도 겐에 대해서 많이 다뤄본 적이 없어서 좀 생소했는데 일단 직관적으로 단순히 생각한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어 레이턴트 Z가 주어지면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스타일 코드를 뽑아내게 되고, 그리고 스타일 코드를 다시 이제 입력 이미지에 입힘으로써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익스플리시트하게 로스텀을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같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레이턴트 코드, 서로 다른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대해서 생성된 이미지의 디스트리뷰션을 좀 멀게끔 함으로써 이 제너레이터가 다양한 스타일을 생성해낼 수 있게끔 합니다. 이 로스텀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최적화가 진행이 되고, 이것을 이제 증가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이 거리를 증가시킴으로써 이제 그 이 저자가 직접 조금 이 거리를 증가시킴으로써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게끔 한다라고 이제 뭐 논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이제 실험에 이것을 이제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이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거는 이제 그 스타일겐에서도 나왔다시피 이제 사이클 컨스턴스 로스를 통해서 어떤 stil다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다시 이제 shat을 통해서 이미지를 변환을 했을 때 그 원래 이미지로 다시 돌아가는지, 그래서 그 어떤 우리가 이미지를 이제 변환을 할 때 어떤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만 잘 다루는지를 이 로스텀을 통해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로스텀을 사용을 하고요. 이제 각각의 사실 이 로스텀은 이 논문에서 모듈레이션을 한 게 아니라 기존의 스타일 트랜스퍼나 어떤 겐류에서 사용하는 이 그 로스텀들을 잘 조합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3가지 로스텀에 대해서는 이제 감소시키고, 이 부분 스타일 다이버시피케이션 로스는 이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여기서 이제 사실 이 스타일 다이버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최적화되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러닝 레이트를 주어서 학습을 하지만 점점 이제 DK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과 부분을 보시면은 사실 이 결과가 이 논문에 좀 되게 장점으로 다가왔던 부분인데, 사실 좀 아리송한 부분도 되게 많은데 이 결과를 보고 좀 많이 그런 부분 좀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스타일겐을 보면은 이 그림과 같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 이 베이스라인 이제 스타일겐, 예를 들면은 뭐 레이블을 아무래도 이제 젠더로 준 것 같죠. 그래서 이 레이블을 젠더로 주었을 때 단순히 어떤 뭐 눈 화장만 좀 된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화장만 되었는데 이 멀티태스크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이것은 이제 아까 제가 디스크리미네이터 파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그 레이블마다, 그러니까 도메인의 레이블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 이제 최적화를 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그것을 추가했을 때는 이 B가 되고, 그리고 이 C가 좀 특이한데 이 아론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론 레귤러라이제이션은 뭐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아래 이 논문에 이제 which training method for can do actually converge라는 논문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이제 걔네의 어떤 학습 방식에 대해서 이제 다룬 논문인데, 사실 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러한 이제 아론 레귤러라이제이션,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제 레귤러라이즈 하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트레이닝의 어떤 안정성을 더 가져왔다.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논문이 이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아직 자세하게 보진 못했지만 이 논문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에서 말하는 이 튜닝 같은 경우는 아론 레귤러라이제이션하고 그리고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추가했을 때 더 이런 식으로 FID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 부분을 보시면 A 부분과 비교했을 때 A는 단순히 눈화장만 바뀌었다면은 C 부분에서 조금 더 스타일이 좀 더 잘 입혀졌다. 예를 들면은 뭐 윤곽이라던가 머리 이제 그런 길이 같은 것들이 좀 더 잘 입혀졌다라고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D부터가 중요한데요. D에서
이 레이턴트 코드 인젝션을 추가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이 기존 스타일겐 논문이 어 그 레이블이 원화수로 주어지고 그것이 이제 디터미니스틱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을 생성할 수 없다고 논문에서는 말을 하는데, 사실 이제 레이턴트 Z를 좀 다양하게 샘플링하면은 사실 '다양한 스타일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을 가졌는데, 이 부분에서 그 이제 레이턴트 코드 인젝션, 레이턴트 코드를 이제 제너레이터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레이턴트 코드를 이제 추가를 시켰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뭐 다양한 어떤 젠더에 대해서 다양한 스타일을 뽑아내긴 하는데 사실 유의미한 스타일 다이버시피케이션이 아니다라고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헤어 컬러 정도에 대한 다양성이지 이것은 유의미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턴트 코드 Z, 이게 뭐 한 도메인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면은 충분히 그 스타일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멀티 디스트리뷰션 멀티 도메인에 대한 태스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다양한 도메인이 있을 때는 이런 이제 레이턴트 코드 Z만으로 이렇게 이제 스타일에 대한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어떤 스타일에 대한 다양성을 학습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 논문의 이제 주된 컨트리뷰션인 이제 스타일 인코더와 이제 매핑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스타일 코드를 생성하고, 이 스타일 코드를 생성함으로써 이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네, 확실히 이제 어 단순히 그냥 레이턴트 코드 샘플링을 이제 스타일 다이버시피케이션을 주었을 때와 달리 조금 더 특정 도메인에 대한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그림에서도 잘 나타나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돼 있고, 그리고 이제 F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이 로스터 여기 있다. 이 스타일 다이버시피케이션 로스인데요. 그래서 초반의 학습이 이게 만약에 제너레이터가 서로 다른 레이턴트 샘플에 대해서 이게 제너레이터가 같은 이미지를 생성해 낸다면 사실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초반에 학습 초기에 이렇게 이제 좀 이 단순히 에런돔으로써 이 거리를 조금 넓혀 주는 것이 이러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E와 F를 비교해 보시면 이 다이버시티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추가했을 때 조금 더 사실 이 이미지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F 같은 경우는 확실히 어떤 도메인에 대해서 더 다양한 스타일을 생성해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제 이 논문에서 말하는 것을 이제 추가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실험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제 굉장히 이해하기가 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은 이제 뭐 단순한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제 스타일 인코더가 있기 때문에 스타일 코드를 두 가지 방법으로 뽑을 수가 있는데, 인퍼런스 단계에서 그 매핑 네트워크에서 레이블을 주고 스타일 코드를 뽑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스타일 인코더를 통해서 어떤 레퍼런스 이미지에 대한 스타일 코드를 뽑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레퍼런스 가이드 신테시스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스 이미지에 대해서 레퍼런스가 주어지면은 이제 그것에 따라 이미지를 이제 생성해낼 수 있음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다른 겐과 이제 베이스라인 겐과 이제 비교해서 확실히 이제 더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망가지는데 이 스타일겐 V2 같은 경우는 스타일을 잘 입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퀀타티브 리절트인데 그 이제 여기서 이런 뭐 이제 그 매트릭을 통해서 다른 아까 베이스라인과의 모델과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더 볼드체가 칠해져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미지 스타일에 대한 어떤 다이버시피케이션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미지의 퀄리티 또한 되게 이제 좋은 이미지를 생성함으로써 이 스타일겐 V2가 굉장히 좋은 모델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이 논문에 되게 좋았던 점은 처음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모델에 이제 가져야 될 두 가지 조건인 이제 스칼라빌리티와 다이버시피케이션을 소개하면서, 이제 스칼라빌리티 같은 경우는 스타일겐에서 어떤 이제 단일 싱글 제너레이터로 유니파이드 러닝을 가능하게 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의 이제 모델을 참고하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모듈레이션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 되게 다양한 스타일의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이제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미지 이제 퀄리티 리저치에서도 봤다시피 이제 이미지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생성해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디스커션 포인트가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긴 한데, 그 레이튼 코드가 있고 스타일 코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럼 레이턴트 코드는 약간 도메인에 다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레이턴트 코드가 있는데, 이게 특정 도메인의 정보를 넣어주면 스타일 코드가 나오는 그런 식인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레이턴트 코드는 약간 어떤 도메인이든 다 어떤 특징을 뽑는 그냥 그런 레이턴트 코드인데, 거기에 도메인 정보를 추가하면 한 특정 도메인의 그 레이턴트 코드의 특징을 가진 스타일 코드가 나오는 건가요? 음, 네,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이 매핑 네트워크의 모듈레이션을 보시면은, 그죠. 레이턴트 코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 겐유에서 레이턴트 코드를 가지고 이미지 디스트리뷰션을 학습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스타일 코드, 이 스타일 코드를 이제 주어주면서 어떤 이제 특정 도메인에 대한 스타일 코드를 학습함으로써 어,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음, 제가 약간 질문 의도가 조금 파악이 안 돼가지고 혹시. 그러니까 레이턴트 코드는 평소 겐처럼 그럼 처음에는 그 가우시안 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있는 디스트리뷰션. 거에서 시작을 해서 그냥 스타일 코드를 얻어내는 건데, 각각 도메인 맞춤형으로 따로따로 스타일 코드를 얻어내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한 도메인에 대한 이제 스타일 코드를 여기서 뽑아내게 되고요. 일종의 이 도메인 Y는 어떤 컨디셔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스크립터의 음. 역할로서 그 어떤 모든 이제 레이턴트 코드들에 대해서 이 Y가 어떤 특정 도메인에 대한 스타일 코드를 뽑아낼 수 있게끔, 이런 스타일 코드를 뽑아낼 수 있게끔 하면서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그러니까 좀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 한 가지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메인의 어, 그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다는 말인 거죠. 그 좀 정확하게는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도메인 1에 대한 이제 예를 들면은 특정 도메인, 그러니까 한 가지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메인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도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타일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스타일에 대한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도메인 1에 대해서 스타일 코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우리가 레이턴트 코드가 이제 주어지고, 이것은 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겠죠. 그래서 그 주어지고 그것에 대한 이제 스타일 코드를 뽑아내고, 특정 도메인에 대한 스타일 코드를 뽑아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레이턴트 코드를 샘플링함으로써 특정 도메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어,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음. 그래서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타일. 근데 왜 기존에서 그러면은 단순히 스타겐에서도 이게 그냥 Y하고 이미지가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네. 이제 그냥 그럼 거기서도 레이턴트 Z 그냥 넣어 줘서 레이턴트 Z에 대해서 샘플링을 하면은 그것도 스타일에 대한 다양한 스타일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어 그냥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한 이 정도밖에, 그러니까 스타일을 다양하게 못 뽑아낸다라고 이 논문에서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쪼금 더 쪼금 더 이 네트워크를 좀 쪼개서 이 스타일 매핑을 하고 코드로 이제 스타일 코드 매핑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좀 풍부한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학습 과정이 각 도메인별로 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여러 도메인이 어 동시에 이루어지 여러 도메인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도 이제 스타겐은 이제 싱글 제너레이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 매핑 네트워크에서 이 도메인을, 그러니까 여러 도메인을 한 번에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레이턴트 Z가 주어지고 이 도메인을 랜덤하게 이제 샘플링하면서 모든 도메인에 대한 그 모든 도메인에 대해서 각각의 도메인에 대한 스타일 코드를 이제 생성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레이턴트 코드에 대해서 각 도메인별 스타일 코드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하나의 레이턴트 코드에서 각 도메인별로. 네, 그죠. 각 도메인별로 그럼 스타일 코드가 나오죠. 그러면 어떤 레이턴 코드가 샘플링해서 얻어지면 그 레이턴 코드를 의 특징을 가지고 어떤 도메인의 스타일을 가진 스타일 코드가 나오는 네. 과정인 건가요? 네네. 네네. 네, 이해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제가 잘 앞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러면은, 그, 이제, 이미지 생성을 할 때, 그, 스타일로서 어떤 스타일을 추출을 할 이미지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레이턴트 코드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가요? 네. 그 학습 과정에서는 이 매핑 네트워크 자체도 어 유의미한 스타일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스타일 인코더의 도움을 받습니다. 학습 과정에서는 이 스타일 인코더하고 이 매핑 네트워크가 같이 이제 학습을 최적화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가 주어지면은 이 레퍼런스 이미지를 가지고 스타일 코드를 생성을 하고 이제 그 스타일 코드로 이미지를 합성을 한다면은 합성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고 아니면 레이블을 주어 주고 그 어떤 레이턴트 코드를 적절하게 샘플링하면서 이제 특정 도메인에 대한 여러 스타일을 입힐 수도 있는 두 가지 인퍼런스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스타일 인코더랑 매핑 네트워크 학습할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둘 다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나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 부분이 신기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스타일 리컨스트럭션 이 로스 텀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이 인코더 같은 경우도 이 인코더 그러니까 스타일 인코더 같은 경우도 학습을 해야 되고 사실 이 틸더 S를 뽑아내는 이 매핑 네트워크 또한 이제 최적화되는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스타일 코드가 사실 이게 되게 임플리시트하게 러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뽑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튼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통해서 어 어떤 이제 이 매핑 네트워크가 어떤 에스틸다라는 스타일 코드를 뽑으면은 그 스타일 코드가 이제 다시 인코더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이제 말이 되게 어렵네요. 음. 음.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이 에스틸다가 매핑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온 이제 어떤 스타일 코드고 근데 그것의 스타일 코드를 만들어서 이제 제너레이터가 어떤 이미지를 생성을 했으면은 그 이제 제너레이터는 일단 리얼한 이미지를 생성하게끔 이제 학습이 될 거고 근데 그 리얼한 이미지에 다시 이제 인코더를 통해서 스타일을 뽑아냈을 때 스틸다가 나오게끔 이제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실 이게 이제 이 도메인 Y하고 이 틸다 Y하고 이 Z가 되게 랜덤하게 샘플링이 되기 때문에 어, 이 로스텀을 통해서 뭐 최적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냥 저도 사실 그냥 막연하게만 되게 약간 임플리시트 학습 방식이라서 어떻게 최적화가 되는지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도 대충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음, 이 로스 텀에 그 F랑 E가 둘 다 들어가는지 몰랐어가지고, 네네. 네,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 그 스타일 인코더 관련해서 저도 질문 하나 더 있는데 네, 그 이미지를 넣어줬을 때 어쨌든 그 이미지도 특정 도메인의 이미지일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여러 가지 도메인의 이미지를 생성하는지가 좀 신기해서 그러면 어 인풋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고 거기에 어떤 특정 도메인의 레퍼런스 이미지를 같이 주는 건가요? 이 스타일 인코더에서 들어가는 인풋이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인풋 이미지는 특정한 네. 도메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도메인이 여러 개가 나오는지가 네네. 궁금하신 거죠? 음, 약간 예시를 들자면 제가 지금 카툰이랑 실제 사람 얼굴 을 가지고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인풋 이미지로 어떤 사람의 얼굴을 주고 제가 어떤 레퍼런스로 특정 카툰의 이미지를 주면 얘는 특정 카툰 이미지가 그 레퍼런스 이미지의 스타일을 가지게 새롭게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아, 근데 만약 이게 그렇게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는데. 음, 사실 여기서 이 말하는 어, 음, 일단 여기서 들어가는 레이블 Y는 특정 도메인, 그러니까 X에 해당하는 X가 진짜 이미지, X가 이제 진짜 이미지인데 진짜 이미지에 그 해당하는 이제 코레스판딩 도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온다. 그 혹시 소희님 질문 다시 한 번만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 놓쳐버려가지고. 네. 제 질문은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인풋 이미지를 넣었을 때 다양한 도메인의 스타일 코드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스타일 인코더가. 근데 그래도 그러면 인풋 이미지도 어떤 도메인의 이미지일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여러 도메인의 스타일 코드가 나오는지가 어, 궁금한데. 제가 뭐 한번 비슷하게는 구현해 본 적이 있어서 뭔가 조금 네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애초에 인풋 입수, 값으로 네네. 그 스타일링 코더는 인풋 값으로 이미지 인풋 값이랑 도메인 넘버를 개수로 넣어주고 그다음 스타일 디멘션 개수를 일정하게 다 넣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카툰 이미지가 들어가면 넘버 도메인스 해가지고 뭐 3, 4 이런 식으로 주고
넘버 도메인스 안에 스타일 디멘션 값도 뭐 64, 32 이렇게로 애초에 처음부터 디멘션 값을 지정해주고 인풋을 넣어준 다음에 그 스타일 디멘션을 번호를 매겨서 1하고 1 콤마 넣고 무슨 스타일 나오고 2 콤마 넣고 스타일 넣고 이렇게 해서 약간 속어법으로 하나를 빼고 64개 넣고 두 번째 거는 뭐 두 번째 걸 제외하고 64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애초에 엄청 많은 스타일 인코더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백월드 하면서 그 학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도메인들 간의 스타일 디멘션들도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저는 넘버링으로 도메인도 주고 그거에 네, 따른 스타일 다양한 디멘션 개수도 줘서 예를 들어서 넘버 도메인 3을 주고 스타일 디멘션 64를 주면 네네. 도메인 1에 64개의 디멘션 있고 도메인 2에 64개 디멘션 있고 이렇게 먼저 일정한 개수의 스타일 디멘션 준 다음에 거기에서 그 함수 이제 스택 함수 써가지고 스타일 디멘션 1일 때 뭐 하나 없앤 다음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도메인 넘버를 주면 그 도메인의 스타일 코드를 알아서 생성해내는 건가요? 여러 개를.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 여러 개의 스타일 코드로 리컨스트럭션을 한 거랑 그 인풋 이미지 간의 그 네, 로스텀을 차이로 정해서 스타일 뭐가 제일 학습하는 비슷한 거. 스타일 코드였는지를 알아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메인이 다른데 어쨌든 인풋 이미지랑 그러면 다른 도메인의 스타일 코드로 리컨스트럭션 된 이미지 간의 차이로도 로스를 쓰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군요. 이게 그럼 인풋 네. 이미지가 그 도메인별로 다 라벨이 있는 게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소희님이 질문하신 그게 그래서 되는 게 아닌지. 그러니까 다른 인풋 이미지가 하나의 도메인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도메인 1이 머리 색깔이다 하면은 저 인풋 이미지는 블론드라는 라벨을 갖고 있고 도메인 2가 여자 남자다 하면은 인풋 이미지는 여자라는 속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럼 되는 것이 도메인별로 아닌지. 다 라벨이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민상님? 네, 저는 이 도메인이 어떤 한 도메인이 셋인 줄 알았는데, 그냥 정말 하나의 도메인이구나. 저도 지금 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머리색, 뭐 눈색, 뭐 여잔지 남잔지 이런 정도의 도메인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게 달라진 도메인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민재님이 아실 것 같은데 Y가 아닌가요? 지금 뭐 1, 0, 0, 1이면은 이 도메인 1이 1, 0, 0, 1이 아니라 뭐 1, 0, 0, 0, 0, 0에 대한 도메인이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제 추측이었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 넘버 도메인은 결국 그 카툰 이미지 이런 거인 것 같고 스타일 디멘션이 아까 말했던 뭐 블론드, 레드아이 이런 거 나서 원핫으로 나오는 거 아닐까? 원핫은 아니고. 근데 특정 이미지가 되게 도메인이 이제 여러 개일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개에 속하는 그런 이미지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스타일 인코더에서는 그 도메인을 다 분리를 해서 추출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자, 뭐 블론 헤어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도메인 지금 여자 같은 경우 두 개가 지금 이제 섞여 있는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이 전체 스타일 인코더 틀이 넘버 도메인 값인 것 같고 네. 안에 지금 갈라지는 것들이 스타일 디멘션인 것 같은데 그래서 스타일 이 디멘션. 도메인 전체 이 도메인에서 스타일 디멘션이 뭐 블론드고 레드 아이면은 100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음, 네, 그냥 네. 저도 지금 이해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알겠습니다. 코드를 좀 봐야겠군요. 네, 저도 한번 논문이랑 코드 한번 보고 혹시 저도 알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